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한 육군 사단. 그곳에는 장병들의 땀 냄새와 쇳내가 뒤섞인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존재했다. 바로 PX였다. PX는 단순히 과자와 음료를 파는 매점이 아니었다. 군인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자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창구였다. 사소한 군용품 하나, 초코바 하나에도 지친 훈련병의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다. 이름은 정은지. 부대 내 장병들은 그녀를 두고 좀 특별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쁘장한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묘한 기품이 있었다.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기운.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날도 PX 안은 북적였다. 장병들이 줄지어 서서 음료와 군것질거리를 사고 있었다. 은지는 환한 미소로 계산을 도왔다. 군인들은 힘든 훈련 중에도 은지의 미소를 보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그때 PX 문이 벌컥 열렸다. 군복을 바짝 다려 입은 대위 한 명이 들어왔다. 이름은 박재훈. 그는 사단에서 알아주는 엘리트 장교였다. 군사학교 수석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항상 위압적인 태도로 후임들과 병사들을 다루는 인물이었다. 박 대위는 곧장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다.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이 잔뜩 긴장해 얼른 길을 터주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그는 무뚝뚝하게 몇 가지 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은지는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총액은 8,200원입니다. 그러나 박 대위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뭐야, 왜 이렇게 늦어? PX 직원이면 신속하게 계산이나 하지, 뭐 그렇게 꾸물거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줄 서 있던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은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다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바 주제에. 박 대위의 비아냥이 PX 안을 울렸다. 은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숙이며 계산을 마쳤다. 결제되었습니다. 물품 받아가세요. 박 대위는 물건을 낚아채듯 들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군인들 상대하는 건데 알바면 알바답게 굴어.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문이 쾅 닫히고 PX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와, 대위님 진짜 저건 좀 너무한데. 그러게. 은지 씨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군대라는 곳에서 장교의 권위는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에 맞서다간 고생길이 열리기 마련이었다.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정리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역시 이곳은 다 똑같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어디나 있네. 은지는 다른 PX 직원들과는 달랐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실 은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족하였다.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가족조차 대부분 비밀로 하고 있었고 은지 본인 역시 최대한 신분을 감추고 싶어 했다. 은지야, 내가 왜 굳이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 삼촌인 대통령이 은근히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삼촌, 저는 제 힘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결국 대통령도 조카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대신 몇몇 측근만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PX에서 일하는 은지를 본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알바생으로 여겼다. 하지만 은지의 내면에는 언제든 굴하지 않는 강단이 숨겨져 있었다. 박 대위는 은지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은 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장교 식당에서 다른 장교들과 식사를 하며 이렇게 떠들었다. PX 알바 하나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내가 조금 뭐라고 했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 하! 옆에 있던 동료 중이가 눈치를 보며 맞장구 쳤다. 역시 대위님답습니다.
사실 그 직원 좀 잘난 척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죠. 박대위는 우쭐해지며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생명이다. 알바든 누구든 군인 앞에서는 제대로 예의 갖춰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질서가 서는 거지. 그러나 그 말은 점차 부대 안에 파장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었다. 대신 작은 귓속말로 은지를 걱정했다. 은지 씨 괜찮을까? 박대위 성격 보통 아닌데. 그러게. 그 사람한테 찍히면 진짜 피곤해질 텐데. 그날 밤 은지는 숙소에서 홀로 일기를 썼다. 그녀는 늘 작은 노트에 하루의 일을 기록했다. 오늘 처음으로 대위라는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알바 주제라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세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펜을 내려놓은 은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불꽃 같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대위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무시하고 비웃었던 PX 여직원이 바로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조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지금 그의 거만한 웃음은 곧 몰락으로 이어질 비극의 전주곡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PX를 찾은 장병들은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워졌다. 은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알았다. 그녀가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박대위가 PX 알바한테 뭐라고 했다더라. 진짜 심하게 했대. 알바 주제라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답답함이 커졌지만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삼을 용기는 없었다. 군대에서 장교는 하늘이었고 하늘을 거역한다는 건 곧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PX 문이 또다시 벌컥 열렸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박 대위님 오셨습니다. 병장 하나가 허둥대며 인사했다. 박 대위는 이번에도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군용 담배와 음료가 들려 있었다. 계산해. 거칠게 물건을 내려놓은 그는 은지를 보며 피식 웃었다. 지난번에는 좀 늦더라. 이번엔 빠르게 좀 해라. 은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계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위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알바를 한다고. 참, PX도 아무나 뽑는 모양이지. 병사들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다. 저건 좀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시선을 돌리며 모른 척할 뿐이었다. 은지는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총액은 5,600원입니다. 박대위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던지듯 올려놨다. 잔돈은 필요 없어. 알아서 써. 그 말투에는 선심 쓰는 척하는 오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지는 그 돈을 조용히 거슬러서 돌려줬다. 잔돈은 고객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박대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고? 내가 필요 없다는데 왜 돌려줘? 규정상 잔돈은 고객님께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은지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PX 안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와, 은지 씨 대단하다. 저걸 바로 말하네. 박대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고집 한번 세네. 좋다, 내 맘대로 해라. 그래봤자 넌 알바일 뿐이니까. 그는 잔돈을 억지로 챙겨가며 PX를 나섰다. PX 문이 닫히자 기다렸다는 듯 병사들의 작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은지 씨 진짜 용기 있다. 어떻게 대위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러게. 나였으면 벌써 얼어붙었을 텐데. 근데 저게 더 화를 불러오는 거 아닐까?
걱정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어졌다. 역시 그냥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례함은 결국 선을 넘을 거야.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비 오는 오후 PX 앞에는 우비를 입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다. 그들은 훈련 도중 갑자기 비를 맞아 급히 우비와 장비를 사러 온 것이다. 은지는 빠르게 계산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박대위가 또다시 나타났다. 길 비켜. 그는 줄 서 있던 병사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내가 먼저야. 장교가 급한 거 몰라? 너희들 같은 병사들은 뒤로 가. 순간 병사들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 맞으며 기다리던 이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아니, 우리도 급한데. 작게 중얼거린 이병 하나가 있었다. 박 대위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었냐? 그는 그 병사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다. 그만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계산대에서 나와 박대위와 병사 사이에 섰다. 이곳은 모든 장병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줄을 서는 것도 규정이고요. 장교든 병사든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박대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은지를 노려봤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냐? PX 알바 주제에?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군인들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공공시설입니다. 제가 직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와 대박이다. 은지 씨 대위한테 저렇게까지. 박대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아. 어디 한번 버텨봐라.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자. 그는 이를 악물며 PX를 나갔다. 그날 이후 박대위는 은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훈련장에서 일부러 은지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군대는 질서야. 감히 질서를 어기는 놈은 용납 못한다. 그게 누구든 간에. 병사들은 속으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은지를 겨냥한 것임을. 은지 역시 직감했다. 이제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변했어.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삼촌의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박 대위와 은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큰일이 날 거다라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머지않아 부대 내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며 은지의 정체가 드러날 단서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비 오는 날의 충돌 이후 부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박대위는 은지를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PX에 들어올 때마다 괜히 큰 소리로 병사들을 다그치거나 계산을 일부러 까다롭게 했다. 잔도는 제대로 맞는지 다시 세봐. 지난번에도 늦더니 이번에도 틀린 거 아냐? 이건 왜 진열이 이 모양이야? 관리도 못하면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은지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병사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다. 오히려 PX를 나서는 병사들끼리만 소곤거렸다. 은지 씨 힘들겠다. 대위님한테 괜히 찍혀서. 근데 은지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앞에서 눈 하나 안 깜빡이잖아. 박대위는 사단 내에서 영향력이 꽤 컸다. 군사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이 빛을 발했고 상급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다. 박대위는 추진력이 있어. 때로는 좀 거칠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지. 상관들의 이런 평가가 오히려 그를 더 거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병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고 PX 직원 같은 민간인조차도 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그 사고방식은 은지에게 무례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문제는 병사들에게도 이어졌다. 하루는 생활관 점검 도중 박대위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군대는 계급 사회다. 위에 있는 사람 말에 토달 생각하지 마라. PX 같은 데서 줄이나 서면서 장교랑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라. 알겠나? 병사들은 대답을 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들끓었다.
저 말은 결국 은지 씨 겨냥한 거잖아. 왜 알바한테까지 저렇게 구는 거야? 그들의 불만은 점점 고여갔다. 은지는 그런 상황에도 꿋꿋이 버텼다. PX에서 일을 마친 뒤 숙소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오늘도 또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보며 힘을 얻는 병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시선을 느낀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은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단순히 대통령의 조카라서 강한 게 아니었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며칠 후 PX에는 저녁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과자 하나, 음료 하나에 기운을 내고 싶었다. 그때 또다시 문이 벌컥 열렸다. 박 대위였다. 이봐, 다 비켜. 그는 줄 서 있는 병사들 사이로 들어왔다. 병사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다. 그는 당당히 카운터로 향했다. 콜라 하나 그리고 담배 2갑. 은지는 침착하게 계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 대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참 알바가 똑똑한 척을 해. 알바 주제에 감히 장교한테 훈계까지 하고.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이 숨기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박 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교님께 무례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손님입니다. 병사분들도 장교님도. 순간 PX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모두가 은지의 용기를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라봤다. 박 대위의 얼굴은 굳어졌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두고 보자. 알바 하나가 감히 군대 질서를 흔들려고 해? 내가 끝까지 가르쳐주지. 그는 물건을 낚아채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박 대위가 떠나자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건 진짜 선 넘었다. 은지 씨는 아무 잘못 없는데. 대위가 저러면 누가 PX를 편하게 이용하냐? 서로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몇몇 병사들은 생활관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이대로 두면 진짜 문제 생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들은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며칠 뒤 은지는 PX 뒷정리를 하던 중 휴대폰을 들었다. 가족과 짧게 통화하려던 순간이었다. 은지야, 잘 지내지? 삼촌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보네. 전화기 너머 대통령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삼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PX 문이 열렸다. 병사 한 명이 물건을 사러 들어오다가 은지의 말소리를 잠시 들었다. 삼촌? 대통령? 병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황급히 물건을 사고 나갔지만 그 대화의 조각은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생활관 안에서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야, 혹시 들었냐? 은지 씨가 대통령이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알바를 해?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 병사들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커지며 현실감을 더해갔다. 만약 사실이라면 박 대위는 큰일 나는 거 아냐? 대통령 조카라면 박 대위가 한 짓이.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 대위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의심은 곧 박 대위를 향한 분노와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얕잡아본 여인이 곧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박 대위는 은지가 자신에게 정면으로 대든 이후로 더욱 집요해졌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다그치며 일부러 은지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PX 알바 때문에 군기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너희들까지 괜히 착각하지 마라. 군대는 장교가 중심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불만을 더 자극했다. 저건 은지 씨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 우리한테까지 은지 씨 끌어들이네. 뿐만 아니라 그는 PX를 찾아올 때마다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이 진열대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알바면 알바답게 좀 해라. 주문한 물건이 없다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은지는 매번 차분히 응대했지만 병사들은 점점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하루는 생활관에서 병사들끼리 대화가 오갔다. 야, 박대위 또 은지 씨 괴롭혔다며? 응. 오늘은 없는 물건 있다고 화내더라. 없는 건 어쩌란 거야? 진짜 돈 넘었네. 아무리 장교라지만 저건 인간적으로 선 넘은 거잖아.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동안 숨죽이며 참아왔던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며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편 생활관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은지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야, 내가 진짜 들었다니까. 은지 씨가 전화하면서 삼촌, 대통령님이라고 했어. 거짓말 치지 마라. 대통령이 자기 조카랑 PX에서 통화한다고. 진짜라니까. 그날 비번이라 PX 갔다가 들었어. 목소리도 익숙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도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은지 씨가 그냥 알바가 아니었다는 거네. 만약 진짜 대통령 조카라면 박대위는 큰일 나는 거 아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병사들은 은지를 볼 때마다 은근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은지는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밤마다 노트를 펴고 기록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도 또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병사들이 나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종종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삼촌의 이름을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될까? 하지만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PX는 유난히 북적였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몰려들어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은지는 분주하게 계산하며 땀을 닦았다. 그때 또다시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박 대위였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무슨 일로 시비 걸까? 박 대위는 줄을 무시하고 곧장 앞으로 나왔다. 내가 먼저다. 뒤에 있는 놈들은 기다려. 병사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박 대위는 계산대 앞에 서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알바. 오늘도 실수하면 가만 안 둔다. 너 같은 알바는 장교 앞에 고개 숙이고 예나 하면 돼.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병사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저건 진짜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나. PX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됐다. 은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박대위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장교님 이제 그만하시죠.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박대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 은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님이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시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박대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감히 알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그는 계산대 위에 손을 탁 치며 소리쳤다. PX 안에 있던 병사들이 움찔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병사들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연대감이 서려 있었다. 더는 못 참아. 은지 씨 혼자 두면 안 돼. 마침내 병사들 몇 명이 용기를 냈다. 대위님, 지금 은지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줄도 무시하시고 직원분한테 무례하신 건 대위님이십니다. 순간 PX 안은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장교에게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너희들 지금 항명하는 거야? 은지와 박 대위 그리고 병사들까지. PX 안의 공기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박 대위와 정면으로 마주 서며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대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PX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단순히 일개 알바와 장교의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중대장과 간부 회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어제 PX에서 소란이 있었다지. 예, 박 대위님과 PX 직원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보고한 중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장교와 민간인이 공개적으로 맞섰고 병사들까지 그 장교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중대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병사들이 PX 직원 편을 들었다는 게 사실인가? 예, 여러 명이 목격했습니다. 직접 대위님께 반박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군대에서 병사가 장교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항명에 가까운 중대한 사건이었다. 박 대위는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다. 감히 PX 알바 주제에 나를 모욕하다니. 그리고 병사놈들까지. 이게 다 은지 그 여자 때문이야. 그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군 생활 내내 자신은 늘 권위와 질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알바생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다시 질서가 선다. 박 대위의 눈빛은 점점 위험하게 변해갔다. 반대로 병사들은 이전과는 달리 은지 곁에 서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저녁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 한쪽에서 병사들끼리 속삭였다. 야, 어제 진짜 대박이지 않았냐? 은지 씨가 대위님한테 정면으로 맞서는 거 봤냐? 봤지. 진짜 용기 있더라. 근데 더 대단한 건 우리도 입을 열었다는 거야. 맞아. 우리도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잖아. 병사들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불만을 은지 덕분에 처음으로 터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PX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저항할 용기를 준 것이었다. PX에서 은지를 대하는 병사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은지 씨,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은지 씨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들 저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돼요.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다. 우린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거야. 은지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빠르게 퍼졌다. 진짜라니까? 내가 들었어. 통화 중에 삼촌 대통령님이라고 했다니까. 설마 근데 이상하게 기품이 있긴 해. 평범한 알바 같진 않았어. 그러면 지금 상황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박 대위가 대통령 조카를 무시한 거면. 소문은 과장되며 확산됐다. 처음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부대 전역에 번져나갔다. 그날 밤 은지는 노트를 펴고 기록을 남겼다. 내가 더 조용히 있었어야 했을까? 이제는 병사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이었고 나 역시 그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 은지는 펜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나를 지켜본 병사들의 문제이기도 해. 며칠 뒤 박 대위는 일부러 PX를 찾았다. 이번엔 병사들 몇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은지는 평소처럼 계산을 하고 있었다. 박 대위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알바. 오늘은 또 무슨 변명을 준비했냐?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일만 할 뿐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담겨 있었다. 그때 줄 서 있던 병장 하나가 용기를 냈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시죠. 은지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곧 다른 병사들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괴롭히시는 건 대위님이십니다. PX는 다 같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순간 PX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이 장교에게 집단적으로 맞서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 다들 항명으로 엮어버리면 될 테지. 두고 보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지는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병사들이 다칠 거야. 이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서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언젠가 밝혀야만 하는 진짜 정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부대 안은 전례 없는 긴장 속에 휩싸였다. 장교의 권위에 맞서는 병사들, 그 중심에 선 PX 직원,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오만에 취한 박대위. 곧 다가올 진실의 폭로는 이 모든 균열을 폭발시킬 불씨가 되고 있었다. PX에서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간부들의 귀에 들어갔다. 박대위는 상부에 보고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 중대장님, PX에서 병사들이 제 지시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항명했습니다. PX 직원이 병사들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항명? 그게 사실인가?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PX 직원은 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흔드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군 기강 문제로 키워 병사들을 제압하고 동시에 은지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다음 날 몇몇 병사들이 불려나갔다. 너희들 PX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라. 헌병과 간부들이 동시에 압박을 가했다. 병사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는 단지 은지 씨가 부당하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항명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고개를 저었다. 장교의 권위를 흔드는 건 항명과 다름없다. 병사들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박대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봐라. 결국 내 말대로 되는 거야. 감히 날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겠지. 생활관은 어둡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야, 우리 진짜 항명으로 찍히는 거 아냐? 말도 안 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대위가 보고한 대로라면 우릴 누가 믿겠냐?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은지를 향한 시선으로 이어졌다. 은지 씨 때문이잖아. 누군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지만 곧 다른 병사가 단호히 반박했다. 아니야. 은지 씨는 잘못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은지 씨가 곤란해진 거지. 그러나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은지는 조용히 혼자 노트를 펴고 글을 썼다. 병사들이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 그들은 단지 정의를 말했을 뿐인데 지금은 항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생겼다. 내가 침묵한다면 이 부당함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 펜끝이 떨렸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대통령의 조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나 혼자 감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들을 지키려면 어쩌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며칠 뒤 박대위는 PX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몇몇 간부들까지 동행했다. 오늘은 확실히 끝을 보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다. 이봐 알바. 내가 병사들 선동해서 항명 사태 만든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부대에서 더는 못 버틸 거야. 그의 목소리는 PX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은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누구를 선동한 적 없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아직도 잘난 척이냐? 두고 봐라. 이제 곧 내 정체도 드러날 거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박대위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사들의 반응이 달랐다. 은지 씨 잘못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말한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참지 못했을 뿐이에요. 은지 씨를 탓하지 마세요.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보다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박대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감히 아직도 항명할 기세냐? 좋아, 이번엔 너희들 전부 군법에 세워주마. PX 안의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은지는 병사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병사들이 희생된다. 나 혼자만의 고집으로는 모두를 지킬 수 없어. 은지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박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위님,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러 왔는지. 순간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감춰온 위험이 배어 있었다. 박대위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뭐지? 저 여자의 눈빛은 단순한 알바가 아니야.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확신을 나눴다. 역시 뭔가 있다. 은지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폭풍은 이제 곧 눈앞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부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만 맴돌던 소문은 이제 상급 간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 들었나? PX 직원이 대통령 조카라던데? 에이 설마. 그런 인물이 여기서 알바를 하겠나. 나도 믿기 힘든데 이상하게 정황이 맞아떨어진단 말이지. 며칠 전엔 대통령 목소리 같다는 걸 들었다는 병사도 있더군.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나오던 이야기는 점차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무게감을 얻게 되었다. 간부들조차 은근히 PX를 지날 때마다 은지를 다시 바라보곤 했다. 박대위는 점점 초조해졌다. 처음엔 PX 알바 하나쯤 무시하고 길들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 여자는 단순히 알바가 아니다. 저 눈빛, 저 당당함, 그리고 병사들의 신뢰까지. 그는 책상 위에 주먹을 3개 내리쳤다. 안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군 생활, 내 커리어 전부 끝장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좋다. 이번에 반드시 정체를 까발려서 망신을 주고 이 부대에서 쫓아내야 해. 한편 은지는 밤마다 깊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의 노트에는 점점 더 무거운 글귀가 적혔다. 내가 침묵하면 병사들이 죄를 뒤집어 쓴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밝히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 삼촌은 분명 반대하시겠지. 하지만 병사들을 지키는 게 먼저다. 은지는 점점 결심을 굳혀갔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켜야 한다. 소문은 결국 연대장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은 비밀리에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대위, PX 직원에 대해 무슨 말이 돌고 있는지 아는가? 소문일 뿐입니다. 병사들이 PX 직원과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박대위는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연대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조카니 대통령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박대위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라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그는 부정하려 애썼다. 그건 병사들이 지어낸 소문일 뿐입니다. PX 직원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대위님 때문에 우리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가 맞았어. 솔직히 말해서 은지 씨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숨죽이고 있었을 거야. 병사들은 은지를 단순한 PX 직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에 선 대변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다. 박대위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좋아. 내일 PX에서 그 여자를 모욕해서라도 진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겠어.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다.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도발하면 숨길 수 없게 될 거다. 다음 날 저녁 PX는 또다시 북적였다. 병사들은 은근히 긴장하며 줄을 섰다. 오늘도 또 뭔가 일어나겠지. 대위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 대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곧장 계산대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이봐 알바. 오늘은 내 정체를 다들 알게 해주마. 순간 PX 안은 얼어붙었다. 박 대위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너 도대체 뭐야? 병사들이 내 말만 믿고 항명까지 했어. 내가 평범한 알바가 아니라는 건 다 안다. 대통령 조카라는 소문도 돌더군.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이제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장교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온 것이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박 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만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위님은 선을 넘고 계십니다. 하, 아직도 부정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다 밝혀보자. 박 대위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들었지? 내가 대통령 조카라는 거 지금 당장 대답해라. PX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은지에게 쏠려 있었다. 은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조카라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병사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박 대위의 얼굴은 경악과 불안으로 일그러졌다. 설마 진짜였단 말이야? 병사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곧 모든 균열은 폭발할 것이다. PX 안은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고요했다. 병사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고 박 대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입술만 주시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정은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순간 PX 내부는 폭발하듯 술렁였다. 뭐라고? 대통령 조카? 세상에 진짜였어?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의 소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놀람은 곧 환호로 바뀌었다. 역시 괜히 그 기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은지 씨가 우리랑 똑같이 줄 서서 웃어준 것도 다 진심이었던 거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병사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단순한 PX 직원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자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간부들은 당혹스러움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 조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상부에 알려지면. 그들은 곧 불안에 빠졌다. 지금까지 은지를 단순한 알바생으로 대했던 태도가 그대로 보고된다면 자신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박 대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설마 진짜였단 말이야? 대통령 조카라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모욕,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은지를 향해 쏟아낸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끝장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은지는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박 대위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제 신분을 감추고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부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병사들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저는 대통령의 조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저를 알바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병사들까지 부당하게 억눌렀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병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은지 씨 편이야.
대위님이 뭐라 해도 이제 다 드러났잖아. 은지 씨가 우리를 지켜줬듯이 우리도 끝까지 지킬 거야. 병사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연대감으로 뭉쳐 있었다. 박대위는 당황한 듯 외쳤다. 아니, 이건 다 오해야.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병사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고 간부들조차 눈을 피했다. 그동안 박대위가 행사해온 권위와 위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지의 정체와 사건의 전말은 곧장 상부에 보고되었다. 사단장까지 직접 상황을 확인하며 크게 당혹스러워했다. 대통령 조카가 PX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장교가 그를 모욕했다고. 보고가 이어질수록 간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사단장은 무겁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라. 그리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은지는 다시 노트를 펴고 글을 남겼다. 결국 이렇게 됐다. 내 정체를 밝히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는 나도 피할 수 없다. 이 부대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할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대위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간부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은지는 마침내 진실을 밝히며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PX 안의 갈등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 나아가 국가의 권위까지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다. 은지의 정체가 드러난 지 하루 만에 사단 전체는 들끓었다. 사단장은 직접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서 이미 소식을 들으셨다. 즉시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파악하라. 은지 씨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대 기강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큰일이다. 모든 게 이슈가 되고 말았군. 그날 저녁 헌병대와 군 인사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했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들의 등장을 보며 숨을 죽였다. 조사단의 도착 소식은 곧장 박대위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난 몰랐어. 대통령 조카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 모른 척해야 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군 기강을 지키려다 오해를 산 것처럼 꾸미면 돼.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지만 아직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나만 아니면 돼.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조사단의 도착은 병사들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윗선에서 개입하네. 이제 진실이 다 밝혀질 거야. 은지 씨가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어.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사를 기다렸다. 그들은 이미 진심으로 은지를 지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PX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단은 먼저 병사들을 불러 개별 면담을 했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라. 네. 은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 대위님이 주를 무시하고 직원분을 모욕했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가 비슷한 증언을 반복했다. 조사관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사들을 선동하거나 항명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나? 없습니다. 은지 씨는 항상 규정을 지켜달라고만 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어서 박 대위가 불려 들어갔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제가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 건 사실입니다. PX 직원이 병사들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며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습니다.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도 그 직원이 은근히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은 눈썹을 찌푸렸다. 병사들 진술과는 많이 다르군. 병사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 박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웃었다. 예, 그렇습니다. 병사들이 알바에게 휘둘려 장교 말을 거역하다 보니 지금은 은지 씨 편을 드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은지가 불려 나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역할만 했습니다. PX 직원으로서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줄을 무시하거나 병사들을 억압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죠. 조사관이 물었다. 그럼 병사들에게 직접 항명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병사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 또렷이 말했다. 그리고 제 신분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조카라는 사실을 숨긴 건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점점 박대위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병사들의 증언, 은지의 태도, 그리고 간부들의 침묵 속에서 진실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박대위는 점점 다급해졌다. 그는 동료 장교들을 붙잡고 호소했다. 제 말을 믿어줘야지. 이건 다 오해라고. 병사들이 다 짜고 은지 편을 드는 거라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대위님, 이제 더는 빠져나갈 수 없어 보입니다. 조사 이후 은지는 병사들과 마주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줬듯이 저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병사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힘주어 대답했다. 저희도 은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부대 전체는 조사단의 손에 의해 철저히 뒤집히고 있었다. 박대위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은지는 점점 더 중심에 서게 되었다. 몰락의 그림자는 이미 박대위를 삼키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알리는 서광은 은지와 병사들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철저한 조사가 마무리된 날 부대 전체가 대강당에 모였다. 헌병대와 조사단, 사단장까지 직접 자리한 가운데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PX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사들이 주장한 내용과 정은지 씨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혹이 뒤섞였다. 조사단은 단호하게 이어 말했다. 박대위는 PX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무례와 모욕을 가했으며 병사들의 정당한 발언을 항명으로 왜곡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박대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통령 조카인지 알았다면 제가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조사단의 대답은 차가웠다. 몰랐다고 해도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교라면 상대가 누구든 기본적인 존중을 했어야 한다. 박대위의 무릎은 풀려버렸다. 병사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게 우리가 따르던 대위였어?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다. 박대위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순간 대강당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박대위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발표가 끝난 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드디어 끝났어. 은지 씨 덕분이다. 아니, 이제 그냥 은지 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 우리 대신 정의를 말해준 거니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병사들의 것이 아니었다.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은 군인들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환호와 달리 은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병사들의 기쁨 속에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두가 내 정체를 안다. 나는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내가 원하지 않던 특권의 그림자가 결국 나를 다시 감싸버렸다. 그녀는 병사들의 지지와 존경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두려웠다. 삼촌도 이 소식을 들으셨겠지. 아마 바로 불러들이실 거야. 하지만 아직은 여길 떠날 수 없어.
간부들 또한 태도가 달라졌다. PX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불필요한 말은 삼갔다. 은지 씨, 아니 정은지님.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들의 공손한 태도는 겉으로는 존중이었지만 속에는 불안과 계산이 가득했다. 혹시 잘못 보였다간 우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괜히 나섰다간 큰일 난다. 은지는 그런 시선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씁쓸히 웃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구나. 그날 저녁 생활관 앞에서 병사들이 은지를 불러 세웠다. 은지 씨, 진짜 고마워요. 우린 이제 더는 눌려 살지 않을 거예요. 은지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으니까. 은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한 건 별것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만 믿지 말고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부대 밖에서도 소문은 이미 번지고 있었다. 대통령 조카가 PX에서 일하다가 장교를 몰락시켰다. 평범한 병사들과 어울리며 권위를 무너뜨렸다. 언론이어대기라도 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상부는 신중하게 사건을 봉합하려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있었다. 박 대위의 몰락은 은지와 병사들에게 승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대는 변화의 기류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희망을 되찾았다. 그러나 은지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부대만이 아니야. 앞으로 더 큰 무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또 다른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 대위의 징계 소식과 함께 은지가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대 안에서만의 소문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몇몇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 흘러나왔고 이내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짧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 PX 알바가 대통령 조카래요. 디귿디귿. 장교 하나가 그 알바 무시하다가 완전 끝장났다더라. 순식간에 게시물은 공유되고 확산됐다. 결국 몇몇 기자들의 눈에도 띄었고 부대 정문 근처에는 낯선 차량들이 서성거렸다. 며칠 뒤 인터넷 기사들이 터져나왔다. 대통령 조카 군 부대 PX에서 근무 중. 장교 무시한 PX 직원 알고 보니 대통령 친인척. 군 기강 문제? 아니면 권력 남용? 제목만 봐도 자극적이었다. 은지는 그날 아침 신문을 받아든 간부들의 당황한 표정을 통해 상황을 눈치챘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시작됐어. 그러나 병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봤냐? 기사에 은지 씨 나온 거? 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네. 이제 우리 부대가 전설이 되겠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자신들이 은지와 함께 그 현장을 지켰다는 사실이 마치 특별한 훈장이 된 듯 했다. 은지 씨는 그냥 대통령 조카가 아니야. 우리랑 똑같이 PX에서 일하면서도 부당한 걸 참지 않았잖아. 진짜 대단한 분이야.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다. 대통령 조카가 PX 알바라니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 특권층이 아니라고. 결국 다들 알아봤잖아. 무슨 서민 행세야. 군대는 원래 서열이 중요한데 괜히 들어와서 질서만 흔든 거 아냐? 인터넷 댓글에는 냉소와 비난도 섞여 있었다. 은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멋대로 규정해버리는구나. 청와대는 곧 은지의 존재가 공론화된 상황을 인지했다. 비서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정은지 양이 자발적으로 알바를 한 것이 사실이고 청와대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군 기강을 흔들었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특히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로 삼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도 직접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지는 내 조카이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이다. 다만 지금은 내가 지켜줘야 할 때인 것 같군.
부대 안에서 은지는 여전히 PX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보호하듯 주변을 지켰고 간부들은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대했다. 은지 씨, 밖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은지 씨는 우리한테 진짜 영웅이에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은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도 이들의 믿음은 저버리지 않아야 해. 한편 박 대위는 이미 직위 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사들은 속으로 속삭였다. 박 대위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남은 상처도 크지 않냐? 병사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권위에 맞선 대가에 대한 두려움. 그날 밤 은지는 노트를 펼치고 글을 남겼다. 세상은 나를 대통령 조카로만 본다. 하지만 나는 그전하다. 나의 선택으로 이곳에 왔고 나의 의지로 병사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았던 무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삼촌, 저는 제 길을 걸어야겠어요. 설령 그 길이 더 외롭더라도. 부대 안은 환호와 안도로 가득했지만 부대 밖 세상은 달랐다. 언론, 정치, 국민의 눈빛이 이제 은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조카라는 무게, 병사들의 기대, 그리고 세상의 비난까지 모두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했다. 은지의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곧 정치권까지 불이 붙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조카가 PX에서 알바를 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병사들이 부당함에 맞설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군대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드러낸 사건이죠.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누군가는 은지를 권위에 맞선 정의로운 인물로, 또 누군가는 정치적 쇼의 도구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는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병사들의 영웅인가, 대통령의 쇼윈도인가. PX 사건, 군 내부 권위주의의 민낯 드러내. 특권층의 이중성, 은지 논란 확산.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은지 양은 오히려 특권을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똑같이 일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숨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사들을 선동해 군 기강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은지의 이름은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그만큼 그녀를 향한 시선도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부대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졌다. 병사들은 대부분 은지를 지지했지만 일부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조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긴장하고 있는 거 아냐? 그렇다고 은지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박 대위가 잘못한 건 명백했고. 문제는 앞으로야. 그녀가 있는 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잖아. 어떤 간부는 불만을 터뜨렸다. 병사들이 은지를 영웅처럼 떠받드는데 이게 군 기강에 도움이 될까? 난 회의적이야. 그러나 병사들은 더욱 굳건했다. 은지 씨는 우리 편이었어. 장교가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서 지켜줬잖아. 영웅이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아. 그들은 PX 앞에서 은지를 향해 몰래 경례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은지 씨 지켜드릴 겁니다. 그 순간 은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 그러나 밤이 되면 은지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노트에 적힌 글씨는 점점 굵고 힘이 실려갔다. 세상은 날 영웅이라 부르거나 특권층이라 손가락질한다. 진실은 둘 다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이 불공정을 바꿔야 한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군막사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삼촌의 이름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서고 싶다.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정은지 양은 대통령의 조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PX 근무는 청와대와 무관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떠한 특권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브리핑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은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정은지 양의 선택은 청년 세대가 공감할 만한 용기였다. 어느 날 은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군 복무 중인 다른 부대의 병사였다. 은지 씨, 저희도 PX 사건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도 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은지 씨 덕분에 우리도 언젠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많은 병사들의 이야기야. 부대 안팎에서 은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거세졌다. 영웅인가 특권층인가. 칭송과 비난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라면 기꺼이 감당하자. 그래야 이 아이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 의원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오갔다. 대통령 조카가 PX에서 알바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을 사적 체험장으로 만든 겁니까? 그녀가 없었으면 병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묻혔을 겁니다. 오히려 군대의 낡은 권위주의를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여야의 공방은 점점 과열됐다. 결국 국방위원장은 결정을 내렸다.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은지 양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제 은지는 더 이상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사단장은 곧장 은지를 불러 상황을 전했다. 은지 양 국회에서 당신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갈등이 스쳤다. 청문회라니 내가 거기 서면 전국이 나를 바라보겠지. 나는 단순히 병사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나라 전체의 시선 속에 서게 되다니.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겠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소식이 병사들에게도 전해졌다. 생활관은 금세 술렁였다. 은지 씨가 국회까지 나간다고. 와, 이제 진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네. 괜찮을까? 괜히 정치에 휘말리면 힘들어질 텐데. 병사들은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적어도 진실은 증언해야지. 우리가 봤던 걸 말해주면 돼. 그들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우린 은지 씨를 버리지 않는다. 간부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솔직히 불안하다. 우리가 괜히 엮였다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닌가. 괜히 숨기려다 더 곤란해질 수 있어. 일부는 은지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병사들이 은지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야. 군대에서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건 심각한 일이거든. 그들의 시선은 곧 진실과 군 기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박 대위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졌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청문회? 거기서 내가 완전히 매장당하겠군. 안 돼. 어떻게든 은지를 끌어내려야 해. 그는 변호사와 접촉하며 억지 논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은지가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건 기만 행위야. 병사들을 선동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살아남으려 했다. 그날 밤 은지는 또다시 노트를 펼쳤다. 내가 국회에 서게 된다면 모든 시선이 나를 겨눌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영웅이라 부르겠지만 누군가는 특권층이라 손가락질하겠지.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펜을 내려놓은 은지는 조용히 거울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다음 날 PX 앞에 모인 병사들이 은지에게 다가왔다. 은지 씨, 국회에 가시면 저희 이름 꼭 지켜주세요. 저희가 겪은 부당함을 대신 말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들의 눈빛은 두렵지만 동시에 굳건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부대의 작은 PX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국회 청문회라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려 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희망, 간부들의 갈등, 박대위의 발악, 그리고 은지의 결심. 모든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은지는 국가의 중심에서 진실을 증언해야 했다. 사단장은 은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은지 양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장은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인들의 입씨름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늘어서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정은지 양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PX 사건은 우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행동이었습니까?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왜 숨겼습니까? 간부들이 취재진을 제지했지만 플래시와 목소리의 파도는 은지를 향해 몰려왔다.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은지 씨가 진짜 영웅이네. 저 많은 시선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저녁 무렵 생활관 앞에서 병사들이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 씨, 국회 가셔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봤습니다. 다 들었고요. 필요하면 우리 증언도 할 겁니다. 은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제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병사들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다. 그들은 이제 은지를 단순히 조카나 알바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편 박대위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도 그는 변호사와 밤늦게까지 전략을 짰다. 좋아. 청문회에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면 돼.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바로 약점이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병사들 증언과 조사 결과가 불리합니다. 박대위는 이를 악물었다.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아. 여론만 흔들면 된다. 특권층의 위선을 폭로하는 쪽으로 몰아붙여야 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절박한 악의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노트를 펴고 글을 남겼다. 내가 국회에 서면 모든 질문은 나를 겨눌 것이다. 병사들을 지켰다는 사실은 묻히고 대통령 조카라는 꼬리표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침묵하면 다시 누군가가 억압받을 테니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빛을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싸워야 해. 부대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조용히 기도하듯 은지를 바라봤고 간부들은 차분한 얼굴로 움직였지만 속내는 불안했다. 내일이군요. 사단장은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든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은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가 본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부대 전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은지는 병사들의 신뢰와 삼촌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모두 짊어진 채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박대위는 마지막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청문회는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권위와 정의, 특권과 진실이 충돌하는 전장이 될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본관. 청문회장 앞은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정은지 양이 곧 들어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병사들과 PX에서 함께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국가적 증인으로서의 위험이 배어 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가 그녀의 입술 앞을 가로막았다. 정은지 양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특권층이라는 비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은지는 짧게 대답했다. 저는 오늘 제가 본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지금부터 PX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야당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은지 양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대에서 PX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주기식 쇼였습니까? 은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제 신분 때문에 어떤 특혜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제 눈으로 군의 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발언했다. 정은지 양은 오히려 특권을 버리고 평범하게 병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장교들의 권위적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설전의 장이 되었다. 잠시 후 증인석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박 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그는 곧바로 발언 기회를 얻자 외쳤다. 저는 몰랐습니다. 대통령 조카인 줄 알았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은지 양은 신분을 숨기고 병사들을 선동했습니다. 이건 군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선동이라니 근거 있습니까? 병사들의 집단 진술은 전혀 다른데 무슨 말입니까? 박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 크게 외쳤다. 병사들이 짜고 치는 겁니다.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 되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누구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목소리를 낸 건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제 신분을 몰랐다고 하지만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기본적인 존중을 원했을 뿐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그 안에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선 힘이 있었다. 청문회장의 풍경은 그대로 생중계되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은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SNS에는 실시간 반응이 폭발했다. 와 진짜 멋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봐라. 특권층 맞지만 그래도 저건 용기다. 군대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박 대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대에 들어온 것 자체가 위선 아닙니까? 병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마치 영웅인 양 행동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건 오히려 장교의 오만과 권위주의입니다. 정은지 양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박 대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청문회의 마무리 발언 요청이 주어졌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청문회장을 울렸고 텔레비전 앞에 앉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청문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여지는 거대했다. 은지는 전국적인 상징이 되었고 박 대위는 완전히 몰락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용기를 가슴에 새겼고 국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히 토론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은 온통 은지의 이름으로 들끓었다.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발언을 재생했고 신문 일면에는 굵직한 제목이 실렸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정은지 발언 전국에 울림. 군대의 권위주의 대통령 조카가 드러내다. 영웅인가 위선인가 정은지 논란 격화. 거리의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렸다. 정은지 양이 진짜 대단한 거야.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맞아, 누군가는 특권을 이용하려 했을 텐데 오히려 특권을 감췄잖아. 반면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도 결국 대통령 조카잖아. 아무리 숨겼다 해도 그 자체가 특권 아니냐? 영웅 행세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살지 그랬어. 은지는 전국적으로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국회에서도 논쟁은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결국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군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정은지 양은 개인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군대의 부당한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은지의 이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속에 등장했다.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세력은 은지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라.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라. 언론의 익명의 투서가 흘러들었다. 정은지 대학 시절 특혜 입학 의혹. 청와대 조카라는 걸 이용해 인턴 경험을 얻었다는 소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혹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은지는 또다시 여론의 폭풍 속으로 내몰렸다. 부대 안병사들은 점점 더 강하게 은지를 지지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은지 씨는 우리랑 똑같이 고생했어. 우리가 직접 증언하면 되잖아. 은지 씨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가 본 걸 말하면 돼.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은지를 위한 성명서를 준비했다. 우리가 목격자다. 은지는 거짓이 없다. 병사들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노트를 펼쳤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내 과거까지 파헤치려 하는 걸까? 내가 대통령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범한 삶은 허락되지 않는 걸까? 그녀는 펜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은지야 힘들지? 삼촌. 너의 선택은 옳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너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볼 거야. 영웅이거나 특권층이거나. 그 어느 쪽도 완전히 맞지 않지만 그 무게는 내가 짊어져야 한다. 은지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서고 싶어요. 대통령 조카가 아니라 정은지라는 이름으로요. 좋다. 그렇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나는 내 뒤를 지켜줄 테니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한편 몰락한 박대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을 뒤에서 조종하며 은지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다. 은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면 내 죄도 희석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은지는 전국적인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비난과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 병사들의 믿음은 그녀의 힘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은지는 단순한 PX 직원이 아니라 군대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는 연일 은지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정은지 대학 시절 특혜 입학 의혹. 대통령 조카 해외 인턴 경력도 청와대 덕분? 병사들의 영웅? 아니면 권력의 그림자? 심지어 일부 방송사에서는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은지가 과거 대학 생활에서 교수의 특별 배려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대중은 술렁였다. 봐라, 결국 특권 누린 거 아냐? 아니야, 저건 물타기야.
본질은 군대 내 부당함이지. 여론은 갈수록 갈라졌다. 그때 부대 내 병사들이 직접 움직였다. 그들은 손글씨로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보냈다. 우리는 정은지 씨와 함께 PX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혜도 누리지 않았고 오히려 병사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언론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그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성명은 곧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와 병사들이 직접 나섰다. 이건 진짜지. 그들이 목격자잖아. 여론은 다시 요동쳤다. 며칠 뒤 도심 광장에 작은 집회가 열렸다. 정은지를 지켜내자는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린 은지의 편에 섭니다. 이 집회는 방송사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퍼졌다. 찬성과 반대가 거세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은지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은지의 내면은 여전히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뉴스와 댓글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나섰던 게 결국 정치 싸움의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의 손끝은 노트 위에서 멈췄다. 나는 대통령 조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게 내 유일한 잘못일까? 눈물이 맺혔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본 부당함, 내가 지켜낸 병사들의 용기 그건 거짓이 아니야. 어느 날 밤 대통령이 은지를 청와대로 불렀다. 은지야 힘들지? 삼촌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가 괜히 더 큰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은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만든 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군대가 바뀔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너를 무너뜨리려는 자들도 생길 거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설령 모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제가 본 진실만은 지킬 겁니다. 한편 박 대위는 언론의 공격이 이어지자 음흉하게 웃었다. 좋아, 여론은 갈라지고 있어.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은지는 무너질 거다. 그는 일부 언론인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은지의 과거를 더 파헤치게 부추겼다. 작은 흠집이라도 좋다. 은지를 영웅에서 위선자로 바꿔라. 그의 몰락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뒷그림자로서 은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성명 발표 이후 병사들은 더욱 결속했다. 우린 은지 씨를 버리지 않는다. 언론이 뭐라 해도 우리가 본 건 진실이야. 끝까지 함께하자.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 순간 은지는 가슴 깊이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이들이 내 힘이야. 사회는 은지를 두고 격렬히 갈라졌다. 영웅인가 위선자인가. 병사들과 시민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보이지 않는 음모는 점점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은지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더 큰 폭풍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언론의 공세는 절정에 달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은지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정은지 대학 시절 특혜 장학금 의혹. 청와대 조카 해외 파견 인턴 경력 진실 공방. 병사들의 영웅? 거짓으로 쌓은 허상? 심지어 일부 방송은 은지가 웃으며 병사들과 찍은 사진을 군 기강을 해친 장면이라 왜곡 보도했다.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졌다. 은지 사실 연줄 없었으면 어디 알바나 했겠냐? 겉으로만 착한 척이지 다 쇼였던 거야. 명예는 하루아침에 짓밟히고 있었다. 부대 기숙사 방 안. 은지는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비난을 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이 가득했다. 위선자. 쇼인도 영웅. 특권층 코스프레.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병사들의 목소리였는데.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혔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그때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군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나는 은지 씨와 함께 PX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특권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우리를 존중해 준 건 은지 씨뿐이었다. 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심지어 제대 후 사회에 나간 예비역들까지 나섰다. 내가 군에 있을 때 PX 사건은 전설처럼 퍼졌다. 은지는 병사들의 대변인이었다. 그녀를 음해하는 건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것이다. 도심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은지를 지켜내자. 특권이 아닌 용기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묻지 마라. 구호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다. 언론은 더 이상 이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었다. 뉴스 화면에 비친 광장은 은지를 향한 거대한 지지의 물결이었다. 병사들과 시민들의 지지 소식을 전해들은 은지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손끝이 떨리던 그녀의 글씨는 점점 힘을 되찾아갔다. 나는 흔들렸지만 이제 알겠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들의 목소리도 꺼져버린다. 그러니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은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나를 위선이라 부른다면 진실로 증명하면 된다. 나는 끝까지 나 자신으로 설 거야. 멀리서 뉴스를 지켜보던 박대위는 이를 갈았다. 왜 아직도 저 여자가 살아남는 거야? 언론이 저렇게 공격했는데도.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안 돼. 내가 끝까지 무너뜨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야. 그의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은지 양은 저의 조카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시민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근거 없는 음해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발언은 곧 전국으로 중계되었고 시민들의 지지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이 나섰다. 이제 은지를 지켜내자. 은지를 무너뜨리려던 음해 공작은 정점을 찍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병사들, 예비역, 시민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가 그녀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반격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의 거짓을 부숴버리겠다.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은지 양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순간 언론은 폭발했다. 드디어 직접 나온다고. 어떤 발언을 할까? 이건 전 국민이 보는 쇼가 될 거야. 부대 앞마당은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기자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은지 씨 괜찮을까? 우리라도 가서 옆에 서주고 싶다. 정장을 입은 은지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다. 그녀는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대통령의 조카 정은지입니다. 동시에 PX에서 병사들과 함께 일했던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고요해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해외 인턴 경력도 연줄 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은지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특혜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해외 인턴 역시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자리였습니다.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PX에서 일한 이유는 특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저를 위선자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부당함, 병사들의 목소리는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순간 회견장에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눈빛 봐라, 흔들림이 없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의혹 보도는 무책임한 거잖아.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께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군 기강을 해친 건 사실 아닙니까? 은지는 굳건히 대답했다.
군 기강을 해친 건 제가 아니라 권위를 남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우리는 은지와 함께한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지켜라. 군복을 입은 제대 군인들까지 합류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은지를 지켜라. 군대의 진실을 덮지 마라. 시위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사회적 운동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박대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 다른 증거라 주장하는 문서를 언론에 흘렸다. 정은지가 병사들을 선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녀가 PX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웠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는 조작된 자료였지만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와, 이건 치명적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은지는 정말 끝장이다. 은지는 밤늦게까지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단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방어가 아니라 싸워야 한다. 눈빛에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 기자회견은 은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동시에 더 거센 반격을 불러왔다. 병사들과 시민들은 더욱 뭉쳤고 박대위는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 권력과 용기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밤중 포털 메인을 장식한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정은지 병사 선동 정황 기록 확보. PX 사건 조작된 시나리오였나? 박대위가 흘린 문서는 은지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키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은 조작이었지만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대중은 또다시 요동쳤다. 역시 쇼였어. 병사들 이용한 거 아냐? 이제 끝났다. 은지는 생애 가장 큰 절망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부대 병사들은 뉴스를 보고 분노했다. 저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직접 봤잖아. 은지 씨는 우리를 선동한 적 없어. 오히려 우리 말을 들어준 거라고.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PX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자신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겼다. 우리가 증인이다. 은지는 거짓이 없다. 언론은 조작된 증거에 속지 마라.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시민들 또한 움직였다. 광장은 다시 가득 찼고 수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조작을 멈춰라. 은지를 지켜라. 심지어 일부 언론사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검증 없는 보도는 가짜 뉴스다. 병사들과 은지의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도시는 은지를 둘러싼 거대한 물결로 뒤덮였다. 은지는 흔들리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다. 조작된 증거, 그 문서를 공개하세요. 제가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곧 문서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명백했다. 일부러 조작된 기록, 작성자 서명이 위조되었음. 박대위가 꾸민 음모는 완전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대위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야, 나는.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군 검찰은 즉각 그를 군형법 위반, 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병사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끝났구나. 이제 진짜 정의가 이긴 거야.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 앞 은지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대통령의 조카이기 전에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존중과 공정,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저는 특권층이라 불리기도 하고 위선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순간 광장은 뜨거운 환호로 뒤덮였다. 은지, 은지, 은지. 시간이 흘러 PX 사건은 대한민국 군사 사회를 바꾼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군 내부 규정은 개선되었고 병사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언론 또한 무책임한 보도의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은지는 여전히 PX에서 병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은지 씨, 오늘은 과자 새로 들어왔네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쏠게. 그녀는 대통령의 조카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정은지. 부당한 권위에 맞선 진실의 증인.